2011년 3월 10일에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충격과 아픔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을 12년 전에 예견한 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1999년에 출간된 한 일본 만화 속 장면, 쓰나미의 높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측에서 최근 또 다른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7월이라는 문구와 함께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 지금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여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소문 때문일까요? 요파츠키 이 신비로운 만화발은 과연 누구이며 그의 그림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파츠키.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며 만화를 그리던 한 여성의 뿐이었자 1960년생인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꾸는 일상적인 꿈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꿈 속에는 날짜가 있었고 장소가 있었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자.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료는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꾸는 이상한 꿈들이었자. 20대 후반부터 그녀는 꿈에서 본 장면들을 세밀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북에 날짜와 함께 그림을 남겼고 때로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999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 그림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본 미래였습니다. 자비 출판으로 겨우 500부만 인쇄했던 이 책은 당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서점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다른 판타지 소설이군. 요즘 젊은 작가들은 뭔가 특별해 보이려고 이런 걸 만드는군. 심지어 일부 평론가들은 상업적 관심을 끌기 위한 기획물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파츠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그림들이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본 것들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치 어떤 사명감에 이끌린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생활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오전에는 일러스트 제법을, 오후에는 꿈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했고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도 피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뜸했습니다. 이런 은둔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예언자라면 왜 숨어서 할까? 미디어에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하지만 료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0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그 순간 사람들은 12년 전에 출간된 그 책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자 그녀의 그림 속에 그 모든 것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에 바로 이 순간 요파츠키라는 이름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침묵의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2011년 그 운명적인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규모 9.0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후에 시작되었죠. 높이 40m에 달하는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쳤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요파츠키의 책 73페이지에는 이 모든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이자 그녀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날짜는 2011년 3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삼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한 칸에는 폭발하는 건물들이 그려져 있었고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부 사안들이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자동차대, 무너지는 건물대, 심지어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마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세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그림에는 거대한 원통형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방사능을 상징하는 듯한 붉은 구름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지진 발생 직후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부 사람들은 오래된 기업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장면을 본 것 같은데 바로 요파츠키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12년 전에 이미 예언된 재앙이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림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실제 참사 현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12년 전 그려진 그림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일치하는 정도가 너무나 정확해서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요파츠키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점에서는 그녀의 책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는 원래 가격의 100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예언들은 없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까? 책을 구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페이지를 넘기며 다른 그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가리키는 듯한 그림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암시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연재해들의 날짜도 실제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폐이론자들도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요타츠키 본인은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언론의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다른 예언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 마지막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요타츠키의 다른 예언들이 어떻게 하나씩 현실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샅샅이 뒤지면서 발견한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58페이지에 그려진 한 장면을 보시자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하얀 천을 두르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텅 비어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림 위쪽에는 2020년 1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하얀 천은 마스크였고 텅 빈 거리는 봉쇄령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자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묘사였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 중 일부는 기침을 하고 있었고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건물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혼란을 미리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그림들도 하나씩 현실과 일치하기 시작했거든요. 201페이지에는 거대한 홍수가 도시를 덮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날짜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과 부산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산불 예언도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산을 타고 번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 그림 말이죠. 2019년 호주 대형 산불, 2020년 미국 사부 산불,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산불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강제 위기에 대한 예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높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월스트리트 상황과 거의 동일했죠.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날짜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 중 80% 이상이 실제 사건 발생일과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았죠.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최면 이론을 제시했고 통계학자들은 확증편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세부 사안들을 보면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쿄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로또의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 해이론자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타츠키를 현대의 카산드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처럼 미래를 보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예언자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책을 한 페이지씩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그림 하나, 날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자.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중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2025년 7월을 가리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것도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빛나갈 것인가?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확성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예언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 예언은 요파치키의 책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267페이지 말이죠. 페이지를 펼치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붉은 글씨로 쓰인 날짜입니다. 2025년 7월. 그 아래로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섬뜩한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가 끓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닷물이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중심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바다 밑까지 갈라져 있었고 그 틈새로 붉은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파도의 높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1년 쓰나미가 40m였다면 이 그림 속 파도는 그것의 3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120m가 넘는 거대한 물의 격이 육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바다, 정확히는 마리아나 해구 근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 하나인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파츠키는 이 장면을 단순한 지진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서는 바다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용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바다를 휘젓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초대형 해저 지진이라고 분석했고 또 다른 일부는 해저 화산 폭발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규모를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림 한 모서리에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마리아나 제도를 연결하는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중심점이 바로 재앙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지역 전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있는 것일까요? 그림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하늘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구름들이 수용들이 치고 있었고 번개가 바다와 하늘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의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파츠키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것은 시기입니다. 왜 하필 7월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 5월 말에서 7월까지는 겨우 한 달 남짓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파츠키의 다른 그림들을 보면 그녀는 항상 사건의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까지 담아냈거든요. 2011년 대지진 그림에서도 단순히 파괴만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각성과 변화까지 암시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7월의 사건도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까요? 파괴를 통한 저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일본 관광업계는 심각한 파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예약 취소가 급증했거든요. 도쿄의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약의 40%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고, 중고, 대만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하루 종일 취소 전화를 받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4월 초 중국 주의 대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 여행자재 공고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지질학적 불안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묘타츠키의 예언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만과 홍콩의 여행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고객들에게 7월 이후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라고 권하기 시작한 것이자 이는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묘타츠키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최근의 지질학적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2회부터 일본 주변 해역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빈도가 문제였자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후지산 주변의 화산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온천 지역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정상 범위 내의 벼라라고 밝혀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작은 해저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묘타츠키의 그림 속 끓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현상들이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유했습니다. 묘타츠키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죠. 일본 정부에 대해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묘타츠키의 예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대신 지진 대비 인프라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해안가 방파제를 보관하고 대피소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대응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부가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왜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도쿄의 한 여행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7월 이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7월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해안가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실제로 내륙으로 이주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해안가 지역의 매물이 급증했자 묘타츠키의 한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도 언론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자 왜 그녀는 이렇게 숨어있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 비밀은 묘타츠키 자신의 행동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가끔씩 작은 인터뷰나 독자와의 만남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한 것이자 심지어 새로운 작품 발표도 없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예언자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평범한 만화바로 세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그녀를 침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본 미래가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추측했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러 기관에서 그녀에게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지매와 관련된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녀의 침묵은 자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강요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묘타츠키가 본 것들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일까요? 만약 그녀의 환상이 진짜라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에서 그녀는 특별한 눈을 가진 것일지도 모르죠. 예언이 아니라 지역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만약 7월에 정말 무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준비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견뎌낼 것인가? 묘타츠키의 모든 예언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괴 다음에는 항상 재건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일본은 더 강해졌고 팬데믹 이후 인류는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시험대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명하게 대응할 것인가의 선택 말이죠. 그녀의 마지막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끓는 바다와 거대한 파도. 하지만 그 그림의 맨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작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의 태양 말이죠. 운명이든 선택이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깨어있으며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7월에 무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견디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어 파츠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